하반기는 말씀하신 대로 악성 재고가 다 털린 상황이면 출하량 규모가 큰 쪽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양극재 실적이 대부분 다 나왔는데요. 일단은 LG화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분기에 LG화학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손꼽을 정도로 상당히 선방한 것 같아요. 출하량이요 60% 늘어났습니다. 자, 양극재 업체들 출하량, 이게 물건 나가는 거는 매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미래에셋증권 레포트를 참조하셔도 되고, 뭐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조하셔도 되고, 다올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하셔도 되고, 다양해요. 아니면 양극재 관련된 수출 데이터 관세청 HS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HS 코드 찾아보시면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쪼개실 수 있어요. 청주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고요. 포항은 포스코퓨처엠, 대구는 LNF,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근데 양극재 출하량 전 분기 대비 60% 늘어났다는 거는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563억. 왜냐면 화학 쪽은 계속 적자니까.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가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화학도 전 분기 1,170억 적자 대비 310억 적자니까 많이 회복이 됐고, 첨단 소재 쪽은요 1,420억으로 전 분기 대비 168% 영업이익 올라왔어요. IT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양극재 모두 좋은 상황이면서 수익성이 회복 국면에 있고요. 양극재 출하량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60% 늘어났는데 2분기도 20% 늘어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판가입니다. 판가가 15% 정도 빠지는 건데 4월 달에 판가 하락을 멈췄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또 분리막을 합니다. 분리막 하는데 아까 그 IRA 관련된 그 부분 중에 분리막 코팅은 컴포넌트 구성품, 원재료 원단은 머티리얼즈로 구분됐거든요. 근데 LG화학이 분리막 관련돼서 도레이, 일본의 뭐 탑3에 들을 정도로 소재 업체, 강한 소재 업체인데 도레이 첨단 소재 이쪽이랑 분리막 코팅 사업을 하는데 원재료 원단 구매 비용이랑 북미에 현지 투자하는 비용이 소위 말해서 코팅은 구성품, 원재료 원단은 재료 구분돼서 북미 현지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고, 분리막을 도레이 합작으로 중장기적으로 15억 평방 스퀘어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다 이게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분리막 늘린다는 얘기는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생산 법인도 결국은 하반기에 정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보시면 1분기에 매출 선방했다고 봅니다. 전 분기 대비 18% 빠졌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는데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야 리튬 너무 싸게 산 거 나중에 가격 올라가면 그 가격 올라간 것만큼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456억이 환입이 되면서 흑자 전환했고요. 야 67억이 이게 무슨 숫자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년 4분기 때 적자 폭이 엄청났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분기 실적이 개선 추세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중요한 건 물량인데 SK온 그 포드에 들어가는 거가 재고 조정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 SK온 물량 때문에 상당히 에코프로비움 실적을 깎아먹고 있고요. 리튬 가격 반등 나오고 있는 거가 반영되는 거는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니까 3분기부터는 실적이 완전히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에코프로비엠의 SK온 못지않은 큰 고객사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개선되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OEM 업체들의 매력적인 신차가 쏟아지면 에코프로비엠도 당연히
의미 있는 숫자 변화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리튬하고 니켈 쪽에서 계속 광산 직접 사고 있거든요. 광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회사가 몇 개나 될 거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거고,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재미난 회사거든요. 비싸게 산 리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아예 안 깨졌거든요.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작년에 실적을 보존한 회사인데 올해 아마 LG화학에 들어가는 LG화학 통해서 결국은 GM 예상하는데 LG화학발 GM 단결정 양극재 매출 본격화돼서 실적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매출은 1221억 나왔고 38% 전 분기 대비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 53억 나왔는데 양극재 매출이 69% 늘어났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양극재 매출만 900억 나왔으니까 그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부분이 가장 피해가 적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격하고 물량 모두 늘어나는데 아마 증설이 2분기에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결국은 작년에 2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이니까 캐파 자체로는 5배 늘어나는 구조고 3분기에 코스모 신소재도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똑같이 판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도 가격 개선 효과가 나올 거고 삼성 SDI 쪽에 미드니켈하고 SK온 쪽에 그 니켈 망간 이 코발트가 아니라 신규 물질 뭐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삼성 SDI 쪽은 이미 너무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까지 들어가기에는 양산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실적은 가장 선방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373억 정도 이익 나면서 그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은 리튬 재고 평가 충당금,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감안해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훨씬 실적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좀 실적이 좋았고요. 그 양극재 말고 하나 눈여겨볼 실적 잘 나온 게 선방한 게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게 1분기에 매출 2,417억 나왔고 영업이익 43억 나왔는데 영업이익 43억이 숫자는 적지만 SKC 경쟁업체죠. 솔루스 첨단 소재 전부 계속 적자고요. 연간으로도 계속 적자 예상하거든요. 근데 롯데에너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가장 배터리 단에서 가장 견조한 삼성 SDI의 수혜주입니다. 삼성 SDI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가동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60% 미만까지 빠졌다가 지금 75%까지 가동률이 회복됐고요. 지금 구리 가격 신고가입니다. 그럼 구리 가격 올리면 당연히 얇은 구리로 만든 구리박, 동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방 그 완성차 업체들이 구리 가격이 점점 비싸지니까 재고를 미리 빨리 땡겨서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계속 나오고 해외 경쟁사가 있는데 중국 업체인 것 같은데 북미 쪽에서 제품 불량 터져가지고 이거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리만 유지해도 판가랑 제품 판가랑 원재료 가격 뺀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그리고 IRA 세부 관련돼서 동박이 FEOC 적용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중국 동박 경쟁사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요거 진짜 숫자가 재미난 거는 중국이 지금 그 미국향 관세 받는 거 포함한 관세 25% 플러스 물류비 30%거든요. 근데 아까 관세 올린다고 했죠. 그럼 물류비 포함하면 가격이 50%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말레이시아랑 스페인에 공장 갖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관세는 1%입니다. 그리고 물류비는 3%고요. 그러면 4%니까 중국 거랑 가격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민주당, 공화당 모두 추가 관세 하겠다고 했으니까 중국 거 동박이 아무리 미국에 들어와서 경쟁 심화된다고 해도 가격이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동박은 이미 이 IRA 세부 규정
그러니까 FEOC 적용 배제되기 전에도 이미 주가 측면으로 전혀 혜택 못 받고 보호 못 받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동박 관련돼서 3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뭐 압도적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극재 업체랑 별도로 좀 수혜받는 업종이라서 좀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 지금 109.5 위안에서 조금 빠져서 105, 104 왔다 갔다 하는데 리튬 그러니까 저가 리튬 업체들이 엄청나게 과잉 경쟁에서 생산을 엄청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저가 리튬 업체가 많이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 생산 원가도 못 맞추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경쟁력 상실한 업체들이 계속 파산하거나 부도나거나 그런 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산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수요와 공급단에서 보면 앨범알 1등 업체인 앨범알하고 칠레 SQM이 보면 이게 결국은 리튬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코모디티화 되면 이 업체들도 1등 업체들도 나머지 업체들이 다 도산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 상위 소위 말하는 4개, 5개 업체들이 그 가격을 줄 수 있는 옛날에 왜 석유 회사들 오펙 플러스가 가격을 이제 공급 엄청나게 안 늘리면 가격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업체들도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온 거죠. 조그만 이제 중국 업체들 경쟁력 상실한 업체들이 더 줄어들면 리튬 상위 업체들 간에 치열하게 가격 변동을 줄이고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리튬 관련된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이고 로봇에도 쓰이고 전동 공구에도 쓰이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없는 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심지어 환경적인 중국에서 환경보호 이슈 때문에 리튬 관련된 업체들 감산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춘시라는 데서 환경보호 이슈 때문에 리튬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이라고 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리튬 생산 줄어드는 거랑 리튬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예상해 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다시 공급보다는 수요가 초과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말씀하신 대로 악성 제거가 다 털린 상황이면 출하량 규모가 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리튬 가격이 안 빠지고 양극재 가격이 회복되면 코스모 신소재는 NCM 쪽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NCM, NCA가 다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NCM, NCA 하고요. 그러면 NCM의 가격 경쟁력 회복이 높냐, NCA의 가격 경쟁력 회복이 높냐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 에코프로비엠은 NCA 쪽 비중이 또 크기 때문에 NCA가 가격이 좋으면 그건 온전히 에코프로비엠이 더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극재 쪽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도 충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압도적으로 공통적으로 뽑은 게 뭐냐, 전기차 탈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얘기했을 때 바로 충전이었습니다. 그럼 차를 만드는 쪽이나 차를 타는 쪽이나 충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충전 문제 해결되면 소비자들의 불만 1등이 충전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전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하려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충전과 관련된 밸류 체인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로 좋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 저는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계속 대주전자재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완성차나 소비자 입장에서 충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충전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신기한 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현재까지 다 전기차 업체 실적이 다 안 나왔는데요. 현재 나온 거 기준으로 보시면요. 실적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온 회사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PNT라는 장비 회사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전자재료 실적이 나왔거든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463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20% 이상 초과한 5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영업이익 2766% 증가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아직 대주전자재료는 MLCC 이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하는 MLCC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근데 MLCC 쪽도 심지어 좋아요. 지금 삼성전기 지금 MLCC가 전장용으로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MLCC는 소위 말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전류를 일정하게 왜 우리 댐 열면은 물이 일정하게 분배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MLCC가 잘 팔리니까 이 IT 소재 쪽도 좋은데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매출이 20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동률은 뭐 거의 95%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주전자재료는 태양전지 소재도 하거든요. 태양전지가 실적 나빠가지고 박살 났는데 실리콘 음극재랑 아까 말씀드린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까 매출 이익 모두 턴어라운드 됐고 컨센서스보다 초과했는데 이 대주전자재료 캐파가 작년 기준으로 3,000톤인데 지금 올해 7,000톤, 내년에 10,000톤, 내후년에 20,000톤이거든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국내선 당연히 원탑이고요. 해외로 치면 해외까지 다 감안하면 3등이거든요. 1등이 중국의 BTR이라는 회사고요. 2등이 일본의 시네츠화학입니다. 근데 일본의 시네츠화학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대주전자재료 하는 실리콘 음극재 말고 잘하는 IT 소재 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예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로 몰빵해서 실리콘 음극재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지금 매출 잡아놓은 게 2030년 2조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 1분기에 지금 200% 성장했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만 섞어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기존에 1% 섞다가 3% 섞다가 지금 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장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는 차종에는 8% 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야, 그 실리콘 음극재 비싸서 비싼 차종에 뭐 포르쉐에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포르쉐가 올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들어가는 비중을 8%로 늘리고요. 드디어 현대차 아이오닉,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SK온이랑 공급 계약 맺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SK온이 만드는 차종은 포드 픽업 트럭 아니면 현대차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차종이 비싼 차종에서 완전 볼륨 차종으로 내려온 거죠. 아이오닉을 비싼 차종이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 자체가 올해는 최대 9개까지 확대된다고요. 그럼 기존에 2개 들어갔거든요. 아우디 이트론하고 포르쉐 타이칸. 근데 이제 보면 현대 아이오닉, BMW, 그다음에 뭐 기아 EV9이나 EV6, 그리고 이제 BMW 들어가면 뭐 볼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캐파를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매출에 대한 그런 그게 있는 거고요. 그쵸? 그게 배경이 있는 거고요. IT 쪽에 들어가요. IT 쪽에 당장 내년부터. 이게 전기차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IT사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천연흑연이 제일 싸고 천연흑연, 인조흑연, 실리콘 음극재였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2030년까지 절반 이상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1등인 대주전자재료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정 경쟁력, 원가 절감 해가지고 2030년 훨씬 전에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SNE 리서치가 예상한 것보다 3년 이상 앞당겨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가격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고 했거든요. 자기네들 자체 경쟁력으로 원가 경쟁력하고 생산 공정
기술 개발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예를 들어 30불 수준까지 앞으로 2년 뒤에 떨어지면 지금 인조 흑연이 30불 정도거든요. 그럼 그 같은 가격이면 인조 흑연보다 성능이 2배, 3배 차이 나는데 인조 흑연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30년까지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2조 잡아놓은 게 저는 뭐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고객사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당장 충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충전 인프라가 막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전기차 자체가 충전 성능이 좋으려면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내 원탑인 대주전자재료가 당연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주가 측면으로 보면 2차 전지 회사들 다 빠졌는데 최근에 대주전자재료하고 일부 뭐 율천화학,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필옵틱스, 필에너지 이런 회사들만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완전 차별화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최근 수익률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수두룩한데 지금 대략 17.7% 상승한 수준이라서 차별화된 주가 모습은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